오늘 11월 21일 자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뉴스 브리핑에서는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금리 인하의 정도가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들이 좀 불안하고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머리가 드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지난번 지표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래서 아직 이제 데이터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꺾일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매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고용 보고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용 보고서는 결국 12월 초거든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금리 12월 금리 사이클의 지속인지 아니면 잠시 멈춤인지 뭐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식시장 위험구간 진입 경고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도 있다. 모건 스탠리 HSBC 낙관 전망 유지하면서도 경고도 하고 있다. 지금 저희들이 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노란불을 켜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언제든지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서 본다. 근데 시장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낙관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것만 보거든. 자기 것만 보니까 그래요. 내가 가진 종목만 보고 있으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환기시켜주는 시황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요 인플레이션은 고금리 정책인데 이게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그 부분과 함께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는 국가에너지회의 신설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석유 가스로 뭐 환경 친환경 나 모르겠어 그것도 사기야 이 스탠스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석유 가스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유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같이 낮추려고 지금 하는 게 트럼프에서 꾸준히 얘기하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 연준은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충돌이 생길 개연성이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났을 때, 하고 난 전후에서 서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시고 보죠. 요 재밌는 내용이 있죠. 드릴, 베이비 드릴, 석유를 시추하라. 요런 지금 핵심 구호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대 허용, 퇴임 전에 정책 뒤집기, 트럼프 취임 전에 긴급 지원을 이어가고 있죠.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이 보면은 이 지금 정권을 이양되는 과정들인데 이 뒤에 받는 부분들에서 데미지가 클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대까지 허용했다. 못하게 했던 건데 장거리 미사일도 허용하고 대인지대까지 허용을 하고 지금 미국 무기들이 전장에 직접 투입되는 형태로 지금 하는 부분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으로 가면 ETF 옵션 상장되고 난 뒤에 작은 대거 유입, 비트코인 95,000달러, 5,000달러 육박, 또 신고가를 갱신했다,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 ETF 옵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자금들은 알트코인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알트코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자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상승의 프로세스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큰 자금이 들어와도 이 자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에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ETF 쪽에 올라오는 상품들이 암호화폐가 계속 그쪽으로 붙는 작업들이 전개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결국 USDC 쪽은 이쪽의 움직임, ETF 쪽에서의 움직임으로 보는 거고, USDT의 발행 여부가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
FOMC에서의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USDT가 계속 발행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자, 오늘 내용도 있죠. 그래서 새벽에 또 USDT가 발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백악관 첫 암호화폐 전단직을 만든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뭐 여러 업체들도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있죠. 비밀리에 간담회했던 코인베이스 CEO도 있습니다. 뭐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지 카르다노 설립자는 이제 백악관 크립토 차르 책임자는 코인베이스 CEO다. 뭐 이런 얘기도 던져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별로 안 좋아요. 크립토 차르 이런 거. 말 그대로 이건 총책임자 얘기가 아니고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르는 황제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 좌지우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좌지우지하겠다. 자,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델라웨이즈, SEC에 솔라나 현물 ETF 출시 신청서 제출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본격화 되겠죠. 이제 기존의 그 현물 ETF 쪽으로의 이제 접근들을 이제 접점을 늘리는 겁니다. 그냥 그런 종목들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후에 상장이 되고 나면 가격적인 등락 이후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내 포트폴리오에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자금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들에 물론 이제 단절이 돼요. 그 밑의 프로젝트하고는 여전히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약간 차이도 좀 이해하시면서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금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주 거래량이 320억 달러 기록을 했다. 여기에는 이제 상승 베팅, 현물 매수, 선물 하락 베팅 뭐 이 얘기 다 포함이 된 걸 겁니다. 뭐 여기에 숏을 친 사람, 뭐 지금 비트코인 91K에 숏을 쳐서 날라갔다, 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윗이나 뭐 X닷컴에 이런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 희비가 엄청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빵빵하게 하던 사람도 다 작살나고 있어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다 작살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조금은 자제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관찰하시면서 대응 포인트를 찾아라. 아이엠머니와 함께 찾으셔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자적으로 한다면은 서두르지 마시라. 서두르지 마시라 정도 얘기 드립니다. 저희들 회원분들한테는 매매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브리핑을 계속하고 있어요.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브리핑들을 회원들 대상으로 우선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정도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 상원의원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행사 파산과 준비금 등의 다수 과제가 지금 여전히 직면해 있다. 근데 연준이 조금 이런 규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속도감이 붙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블록체인 시장에 비즈니스 시장이 확 확대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여기에 중심은 결국에는 미국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좌우창평 2년 전에 이번 주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16,000달러 수준이었다. 16,000달러.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10배는 아니지. 한 7, 8배 정도는 올랐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게 비트코인 상승은 내가 만족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근데 순간적인 상승, 알트는 순간적인 상승세, 전체를 봤을 때 순간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이 높이, 이 사람은 여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꾸준히 저점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수익에 큰 차지하는 거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점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이게 보수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뭘 봐요? 요거 급등하는 여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누가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라. 자, 그 다음에 지난 4개월 이더 미결제 약정은 40% 증가했다. 강세 모멘텀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한데 데이터상으로는 모멘텀은 계속 축적되고 있다. 가격이 곧 모멘텀이죠.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폭발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어디 요번 주에 계속 이더 차트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는 한 10%다. 일반 프로세스는 여기서 지지 테스트 받고 구간을 계단식으로 밟아가는지 보는 게 한 8, 90%의 확률로 나오는 기본 프로세스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한 10% 정도에 나오는 극적인 반전 이거를 기대하고는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낸스 리플의 순 입금량이 18개월 이내로 이후 전후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여전히 이제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리플이 인기가 많다. 근데 이 리플이 인기 많은 거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심리로 리플을 사요. 똑같은 심리로 리플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리플의 움직임들이 꾸준히 1,500원대, 1,6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보시라 정도 얘기 드립니다. 자, 요 정도가 차트 브리핑, 뉴스 브리핑이고요. 자, 오늘도 이어서 나가는 오늘의 알트는 스택스입니다. 23년도, 24년도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졌던 종목들이고요. 종목 이 스택스에 대해서 오늘 체크해보고 오늘 지금 42분이니까 오늘은 9시 50분에 오늘의 알트코인 스택스를 이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끄지 마시고 음악 좀 들으시면서 잠시 숨고르고 한 뒤에 저희는 9시 50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